정교 유착을 하는 종교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뭐 가출간 스님이 뭐 정권하고 유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신부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종교 권력을 가질 정도면 그래도 성공하고, 저는 출가만으로도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굳이 왜 정치인들하고 유착하려고 그러죠? 그냥 예전에 어떤 스님은 뭐 나를 만나려면 뭐 고생하고 뭐 몇 배를 하고 그러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유착을 해야 되는, 뭐 정치권의 요구는 알겠는데 종교인들의 요구는 뭡니까? 일단 우리 진우 스님부터. 너무 핵심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분들이 왜 그러시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돈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본인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돈 때문인데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우리 머리 길른 자승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분이죠. 돈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더 벌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그나 한 입이 있으면 그 99개를 갖고 있는 부자한테 그걸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인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나눠주고 했으면은 보살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불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가사리처럼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승이 그렇게 돈 욕심을 내면 다른 출가자들이 자승에게 줄 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과 유착이 되면 불교 집안은 지금 아마 두 분께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절집안에, 그러니까 불교에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교 집안에 배정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예산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그리고 보수를 위한, 그리고 관리를 위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이명박 때 총무원에 일임을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원장이 자승이었고, 그러면서 25개 교구본사들에 할당되는 템플스테이 예산, 그리고 문화재 보수 예산, 유지 예산들을 총무원에서 관할을 하는 거죠. 총무원장의 직인 하에. 그러다 보니까 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 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본인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줄 세우기를 자승이 해왔습니다. 근데 스님이시죠? 그렇죠. 헤어스타일을 보면 스님이시고 조계종 소속 스님이시죠? 자승 스님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를 물어보시는 진우 스님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괜찮다고 그러셨죠? 아까. 조금 안 괜찮습니다. 오늘 또 호계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징계 중입니다. 징계 절차 중입니다. 그 돈 때문도 있지만 이제 돈을 이제 빼면 다른 이유는 또 뭘까 했을 때 정치 권력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던 일종의 자신감, 그 권력을 향유하는 맛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0.7로 졌죠. 그게 24만 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신천지 신도가 30만이고요. 통일교 신도가 50만입니다. 그때 지난 대선 때 저희 그 기독교회복센터 평안안무에서 이만희 총회장하고 그 신천지 청년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내부 폭로가 있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그 당시에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와준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천지나 또한 정강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홍준표 당시 지금 대구시장님이시죠? 그분이 신천지가 개입해가지고 내가 떨어지고 윤석열 했다라고 읍소한 인터뷰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0.7, 24만 표인데 이런 종교 사이비 특수 집단들은 교주가 누구 뽑으라고 하면 몰표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일종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집단들이 이런 종교 교주나 이런 목사나 정화훈 씨도 마찬가지죠. 정화훈 씨 이름으로 추천을 받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가 수천 개가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정치 후보에 대한 공천서부터 어떤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이 교주 역할을 하고 있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는 교인들이나 신도들을 당원 가입을 지시해서 어떤 정치적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점입가경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목사님 그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됐던 김재원 씨 최고위원이 됐죠. 정강훈 목사를 찾아가서 뭐 굉장히 용비어천가식으로 했던 건 다 연원이 있는 거네요? 네, 그 커넥션이 예전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뭐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과거에 국민의힘 그 정치인 출신 그 정치인들이 정강훈 씨 집회 가가지고 연단에서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정강훈 씨 연단에 가서 발언을 했었어요. 다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력한테 잘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찍히면 안 된다. 찍히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정치인들도 알고 그 집단도 압니다. 서로가 알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익에 따라 서로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돈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의 정치적 저런 거물, 대통령,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나의 어떠한 영향력권 아에 와서 머리를 숙이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거기서 일종의 희열을 느낀다. 그런 지점이 또 있지 않나. 불과 3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대구의 신천지발 코로나가 퍼졌을 때 확산됐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전 국민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엎드려가지고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대놓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대구가 또 대구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이 있는 그 대구에서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10만 명 수료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특정 종교 집단이 정치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봐라 지금 제 생각에는요 윤석열 후보를 그 당시에 밀어줬던 종교 집단들은 다들 정화훈 씨를 비롯해서 자기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24만 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인 숫자나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자신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걸 밀어줄 만큼 그거에 대한 것을 뽑아먹으려고 하겠죠. 그 지점을 저희가 본다면 어떤 유착관계를 좀 더 예의주시하고 살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네요.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네. 신부님.